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2월 2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KBS의 로고송을 들어보면 자신들을 가리켜서 국민의 방송이라고 칭하죠. 여러분은 KBS를 여러분의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글쎄요. 최근 들어 KBS에 대해서 이 정권의 노골적인 나팔수다, 어용방송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런 지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다가 대형 오보를 일으킨 일도 많았죠. 자, 이런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말 국민 정서에 아주 기름을 붓는, 국민들을 아주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이런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KBS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읽어보면 답답하네.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 포함되어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1억 이상 받고 있어요.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원님 되세요. 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글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너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평균 연봉 1억이 넘는 우리 밥통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쓸데없이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KBS 들어와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 글은 KBS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게시판은 KBS 직원임을 인증한 이후에 글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분명 KBS 직원이 맞습니다. 자, 이 글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주 네티즌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라. 수신료 납부하지 않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KBS의 억대 연봉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최근 K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2,500원의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상안인데요. 자, KBS의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으로 6,705억 원입니다. 자, 이것은 KBS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자, 수신료를 이 안대로 3,84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자, 이 수신료 수입은 1조 411억 원으로 늘어나서 전체 재원의 53.4%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신료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KBS의 억대 연봉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이 의원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KBS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직원의 상당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KBS 직원 60%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이 또 무보직자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즉, 수천억 적자를 보고 있는 이 KBS가 인건비로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무보직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너무나 인력 감축과 같은 자구 노력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KBS가 반박했습니다. 자, KBS는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으로 46.4%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2020년 무보직자는 1,500여 명 수준이다라고 뭔가 김웅 의원의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KBS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냉소적인 조롱을 보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이 직원 절반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보직자가 1,500여 명이다. 자,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KBS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전체 직원 수가 4,701명입니다. 자, 이 중에 1,500명이 무보직자라고 한다면 전체 직원의 약 32%가 보직이 없다라는 것이죠. 보직이 없는데 억대 연봉을 받아간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비정상적인 조직이죠. 자, KBS의 수익 구조를 보면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됩니다. 자, 이것은 MBC의 21.7%, 그리고 SBS의 15.1%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2급 이상의 고위직 비율이 56%가 넘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자, 그러면 공영방송은 다 이런가? 아닙니다. 자, 옆나라 일본의 NHK를 예를 들어보면, 자, NHK는 2023년부터 수신료를 1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관리직 30%를 감원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37%에서 25%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출을 줄이겠다. 그리고 신방송센터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신료 삭감에 따른 손실 7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00억 원인데, 자, 이것을 보전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NHK는 2012년과 지난해에도 수신료를 각각 7% 그리고 2.5%씩 낮춘 바 있습니다. KBS와 너무나 비교되는 행보입니다.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의 수신료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질 낮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방만한 빚잔치 경영이 쌓인 결과다. 뉴스 보도를 보았을 때 KBS는 공영방송으로 자격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보수 세력의 괴로, 문재인 노무현 시절에는 진보 세력의 괴로 살아왔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KBS를 보지 않는데 평균 연봉 1억 1천만 원이 넘는 철밥통을 지키고자 수신료를 인상하려 든다. KBS가 국민으로부터 최종 불신임을 받아 해체당하기 싫다면 수신료를 동결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과 임금 삭감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최근 조선일보는 정권 나팔수 KBS로 시작되는 사설에서 KBS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KBS가 정권 나팔수로 나선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재작년 조국 사태 때 지지 시위는 헬기까지 띄워서 취재에 전면 배치하고 반대 시위는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몰렸는데도 맨 뒤로 미뤘다.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 동조했다가 대형 오보도 냈다. 저널리즘 제이 등 노골적으로 정부를 편드는 프로그램에는 시청자 항의가 빗발쳤다. 좌파 단체 패널이 81회 출연하는 사이 우파단체 패널은 한 차례도 출연시키지 않은 시사 프로그램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 땐 박원순의 꿈, 흔들림 없이 계승 같은 제목을 달아 메인 뉴스로 내보내며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했다. 민주당도 피해자에게 사과했는데 KBS는 유감 표명조차 없다라고 조선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전부 도저히 공영방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런 행태들이죠. 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런 정권의 나팔수 역할부터 청산하고 또 조직 내에 있는 온갖 비효율적 요소들을 걷어낸 이유라야 수신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국민들 댓글 반응을 보면 KBS 안 본 지 오래됐다 라는 이런 비판의 글들이 많은데요. 네, KBS 좀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